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한창일 당시에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던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경험을 통해서 원세훈은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은 조기에 제압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가진 채 이 이듬해인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한 후에 원세훈 전 원장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을 조기에 제압하는 역할을 어느 부서가 담당하면 좋을까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원래부터 있었던 심리전단에 착목을 하고 심리전단 사나 사이버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던 중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2월 사이버팀을 총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팀이 총 4개 팀인데 1팀은 기획을 담당하고 2팀은 국내에 있는 포털사, 3팀은 국내에 있는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4팀, 명칭만 5팀은 SNS를 담당하는 것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세훈은 지속적으로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서 선거라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우선 3팀 2012년 12월 11일 날 대선 개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김하영이 포함되어 있는 3팀은 커뮤니티를 담당하는데 특히 3팀 중 5파트, 김하영이 속한 5파트의 경우에는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등의 중소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는데 그 활동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유머 같은 경우에는 평판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게시판이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일반 게시판, 그 다음에 베스트 게시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 게시판일 경우에는 조회수가 많아야 1000회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단 베스트로 올라가게 되면 조회수가 많으면 3만에서 5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가게 되면 조회수가 많으면 10만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유머라는 커뮤니티는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정작 이 커뮤니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쓰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실상 커뮤니티 내에서 격리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기보다는 이 평판 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베스트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커뮤니티 내의 여론 환경을 재조정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반 게시판에서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면 반대를 4회만 하면 되고 베스트 게시판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만들려면 반대를 10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가능한 활동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노트북에서 복원한 메모장 파일을 보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다는 내용은 없고 베스트 게시판이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대한 대책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스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가 되기 직전에 반대를 3회 이상에서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배우배의 경우에도 배우배가 되기 직전에 반대를 11번 해서 배우배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해서는 IP 중복 체크도 하기 때문에 IP가 중복 체크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김하영이 제출한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IP 변경 프로그램인 iMac이라는 프로그램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오늘의 유머에서 주로 반대 클릭 행위를 통해서 여론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은 이번 사건이 적발이 되자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종북의 준동을 막기 위한 것이며 청년의 가슴에 애국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정상적 국가기관의 활동이라고 원세훈과 국정원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떠한 게시글들의 반대 클릭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피고인 원세훈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대가 많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아이디로 반대 행위를 집중적으로 한 게시물들을 순위별로 뽑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됐던 글 중에 친한 친구라는 게시물은 전체 반대 7개를 받아서 베스트로 가지 못했는데 그중 6개의 반대가 국정원 직원이 한 반대 행위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새누리당 정준길 특보가 금태섭 그 당시 안철수 후보 쪽 인사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출마할 경우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었던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시물이고, 이번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즉 인혁당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2개 있다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의 발언에 관련된 논란을 쓴 게시물인데, 전체 6개의 반대 중에 6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이 사용한 아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등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과 전혀 관계없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협박에 관련된 그런 게시물들과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관련된 게시물들에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서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번 게시물 역시도 인혁당에 관련된 게시물이었고,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이라는 게시물도 전체 반대 5개를 받아서 베스트로 가지 못했는데 그중 5개 모두가 국정원 직원이 한 것입니다. 내용은 장세동이라고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장세동이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비유해서 박근혜 후보가 출마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서 출마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글을 옮겨놓은 것을 반대를 해서 베스트로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9번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대 5개 전부를 국정원이 해서 못 올라가게 된 것인데, 이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한 인사가 홍대 쪽에 있는 인디밴드는 프로야구 2군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가 비판을 받은 것을 소재로 한 게시물이었는데 반대를 5개를 해서 베스트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재판장님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내용이라든지 종북의 준동을 막기 위한 것은 전혀 없고,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들에 집중적으로 반대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시물도 있습니다.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전체 반대 5개 중에 5개 반대 모두가 국정원이 사용한 아이디로 반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게시물은 문재인 후보가 출연했던 TV 화면 3장을 캡처해서 붙여놓은 뒤에 맨 마지막에 한 줄로 우리도 이렇게 폼나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라는 내용에 불과한 게시물이었습니다만, 국정원 직원들은 이것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 이란 게시물은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것을 보니 불안불안하지만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는데, 전체 반대 6개 중에 5개의 반대가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체 반대 행위 중에 단 3건만 북한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 직원들, 특히 김하영은 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에 집중적으로 반대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국정원과 피고인 원세훈의 변명,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종북의 준동을 막기 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3팀 말고 SNS를 담당한다 하는 5팀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팀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담당합니다. 트위터의 경우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121만여 건의 정치 관여, 대선 관련 트윗과 리트윗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술집 여성과의 불륜설이라든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난하는 발언들,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트윗 및 리트윗을 했고, 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 관련된 트윗이나 리트윗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한다거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해명 글을 집중적으로 트윗 및 리트윗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봐도 이 역시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또는 종북의 준동을 차단하겠다는 국정원의 변명, 그리고 피고인 원세훈의 변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그 당시 여론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나와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거사범으로 보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피고인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 신분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원세훈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용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자 여기서 본 것과 같이 국정원 관계자와 긴밀하게 통화를 합니다. 먼저 김용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김용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이종명 3차장과 통화를 합니다. 11일 당시에도 통화를 2번 하고 이후에 16일에는 박원동 국익정보국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밑에 최현락 서울청 수사부장 같은 경우도 11일날 김하영 씨가 적발된 11일날 2번의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3번 이상의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16일 밤 11시 직전에 고맙다라는 문자를 받는 등 충분한 의사연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병화 수사과장 역시 9회 이상 안태동과 통화를 했었고, 김병찬 수사 2계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여 차례 이상 11일부터 16일까지 총 50회 이상 안태동 국정원 서울청 담당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김용판 등은 이러한 통화와 미팅을 통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012년 12월 12일 그러니까 김하영이 적발된 그 다음날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를 하는 등 나오면서 이미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증거 분석을 서울수서경찰서로 와서 분석 작업을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분석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수서경찰서의 요구 및 요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먼저 서울수서경찰서는 3가지 요구를 합니다. 분석을 의뢰하면서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미징을 해달라라든지 또는 각종 일체 자료들, 삭제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 자료들을 다 찾아달라고 얘기했고 특히 100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하영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미 제출받으면서 작성한 전부 다 그 분석 대상 물건 또 압수 물건을 컴퓨터로 명확히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장 파일을 바로 발견합니다.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반대 행위가 주된 거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들락거렸던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사용한 아이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밝혀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수서경찰서의 분석 요구 전부 무시하고 서울수서경찰서가 특정한 전자정보가 아닌
컴퓨터 자체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메모장 파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말한 4개의 키워드로만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2012년 12월 15일 날 오전에 보고를 받고, 그렇지만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오후에 전부 자신의 구화를 모아서 허위의 분석 보고서를 전달해서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에 따라서 16일 날 밤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서울수서경찰서장은 열었고, 그래서 김하영이 댓글 단 증거가 없다, 흔적이 없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기자회견을 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16일 날 사정만 봐도 이 수사 결과 보고가 새누리당이라든지 국정원과 연계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16일 날 정오에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은 분석 결과 증거가 없는 걸로 속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있었던 마지막 대선 토론 때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해서 여직원이 댓글 달아는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 즉 공식적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 TV토론이 끝난 다음 밤 10시 40분에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은 TV 프로에 출연해서 오늘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이 말이 마치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냐, 바로 그 11분 후에 국정원에서 역시 긴급 성명을 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체의 과정이 단순히 이루어진 어떤 우연적 결과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정원, 그리고 경찰들이 같이 논의하고 계획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 김용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또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그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 진술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22살의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 서울시에서만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 공적이 높아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역임한 말 그대로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국민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 피고 원세훈입니다. 피고는 2009년 2월 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국정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차장실 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 방침을 일별로 전달하는 등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며 일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툭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이유 없는 반대를 선동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 데서 피고는 국정원을 이끌고 있는 자신부터 앞장에 서겠다는 각오로 일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대북 심리전의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본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전개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습니다. 피고가 이끌었던 국정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음을 바라봐 주십시오. 또한 피고 김용파는 경찰계에서 20여 년 넘게 일해온 공직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피고의 수사 은폐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친 많은 증거를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상적인 경험칙, 논리법칙과 건전한 상식에 근간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한 검사의 논증이 단순한 의혹 또는 추측을 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에 확신이 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판사 이범균의 무죄 판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정상적인 경험칙, 논리법칙과 건전한 상식에 근간했을 때 유죄라 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와 함께 사건에 연루되었던 경찰계 직원 증인 18명 중 17명 모두 한결같이 피고의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17명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일치하며 기록상 그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료가 없고 이들 17명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권은희라는 한 명만이 다른 내용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항상 주지해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는 전쟁 상태에 일시적으로 전쟁 상태가 중단되어 있을 뿐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을 사활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 원세훈과 김용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해 가장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피고로 재판정에 서야 합니까? 본 변호인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불만만 쏟아내는 대선 불복 세력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당선된 현 정권을 이유 없이 뒤흔들며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자 하는 종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검찰관과 변호인은 증거 신청할 것이 있으면 하시죠. 예, 저희들이 했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국민 중 1인 이태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예, 이태호 증인을 채택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선서는 재판장을 보고하는 선서인데 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법정이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고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께서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태호. 예,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관께서 신문하시죠.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원세훈에 의한 국정원의 활동이 대북 심리전이 아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한 곳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이었다라고 여러 곳에서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정을 위해서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한 일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대국민 심리전이며 국민을 향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심리전은 군사 용어로서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국 국민에게 하는 것을 심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 외교, 군사면에서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은 그 자체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검사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러저러한 지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주로 이런 지시가 보다 구체적으로 된 게 2011년 재보궐선거 직후였습니다. 지금 현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 때였는데요.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까지 나서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마지막만 얘기해보면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활동성화를 보고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천이 중요하다. 작년 선거할 때도 보니까 보수 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 해서 자신이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분열 때문에 졌다 하는 비지극히 당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에서도 각 부서가 그래서 관련 현안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해서 국민들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도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선제적으로 국정 폄훼 활동을 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현 국정원장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호하면서 정상적인 대북시민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정명 전 차장은 재판에 나와서 국민을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적군이 민간인을 방패삼아 대항하다 보면 민간인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군사용어로 부수적 피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정문 차장은 이 심리전이 군사행동이었음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국민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국민을 오염으로 방지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민을 공격한 사실, 군사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일단 문제가 될 테지만 정말로 오염을 막기 위한 활동인지는 국정원이 작성하거나 포함하는 댓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야권 후보를 근거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노골적인 정치적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될 국민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얼마 전에 피고인 김용판의 경우에는 사실상 18명의 증인이 나왔지만 그 중에 17명의 증인이 모두 다 피고인 김용판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실을 재판부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 김용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김용판은 유죄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용판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검찰 측에서 주장이 있었고 저는 제 증언을 통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저의 판단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께서도 인용해 주셨는데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한 검사의 논증이 단순한 의혹 또는 추측을 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이 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판단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통해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상적인 경험칙, 논리법칙과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의 직접적인 전화를 11월 12일 날 받았다고 하고 이것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부인되고 왜 나머지 사실 이것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거나 이것 때문에 외압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낄 만한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다른 경찰관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느꼈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칙이나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셨다고 했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보면 사실은 경찰 증인이 나와서 권은희 과장이나 다른 유지상 팀장 등이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복에 대해서 사실은 판사 자신도 굉장히 번복한 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질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의 토론이 있었는데 판사는 왜 이 진술을 번복한 경찰의 진술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권은희 과장의 증언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단 한마디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찰 측 증인도 있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에 있어서는 권은희 과장이 보고도 잘 안 해서 그리고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등등 해서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마디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상급청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그 방청객들이 경찰들은 이습을 마치고 나왔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메모까지 들고 왔다가 판사에게 핀잔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재판부 스스로도 상식에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라고 하는 기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험칙이 여기 있습니다. 1992년 총선에서 군 영내에서 부재자 투표 부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했던 이지문 현재 호루라기 되는 상임이사는 당시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혼자 얘기했고 나머지 500명의 군 간부와 사병들이 모두 부정은 없었다고 판결을 해서 사실은 파면을 당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들 간부들과 사병들이 전역을 한 후에 몇 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외압이나 분위기 때문에 부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10여 년 만에 사실은 그 결백이 입증되었는데요. 이런 많은 공익제보 관련 사건들의 경험과 판례가 있습니다. 공익제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재판부가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본다면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유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하나만 짧은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내주세요. 흔들어 새끼. 물처럼 흔들어가 새끼. 무슨 댓글에 답변해 보이는데 지금
동영상 자체가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외압을 가했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진실을 가렸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고, 이런 광범한 사실관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을 가한 진술이 권은희 과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님이 그 밖에 여러 가지 통화 기록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러면서 볼 때 증인으로서 저는 전 경찰청장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변호인께서 반대 신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될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증언하시는 겁니까? 예, 모든 대통령 후보는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될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다른 후보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누구나 될 수 잠재적인 대통령이라고 보고 공직자들은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특정 잠재적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사실에서는 국가기관이 분명히 자기가 지켜야 될 중립의 의무를 벗어나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이지문 중위처럼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마지막 영상을 짧게 보여주셨는데 국정원에게 그렇게 많이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영상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시는 거죠? 우선 영상에 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뭐 만들거나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제가 그 명칭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찰서 CCTV에 찍은 것이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권은희 과장이 이지문 중위처럼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확실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공익 제보자에 관한 사건이고,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는 그 사건을 다루는 원칙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중시해야 될 증언들이 있듯이, 공익제보 사건을 다루는 데서 산술적으로 공익제보 한 명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다수의 말을 믿을 것이냐, 말하자면 진술의 다수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익제보를 다루는 사건을 다루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따라서 판사가 자유신중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할 때 판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정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관의 구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용해서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심한 중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중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용판 역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인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불만만 쏟아내는 대선 불복 세력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당선된 현 정권을 이유 없이 뒤흔들며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자 하는 종북 세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지난 8월 국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중앙감정에서 하는 법률적 선거에 따라 제가 선사 정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냐면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이 아주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 시민연합회는 여기서 확충한 겁니다. 다음에는요, 공직선거법상의 부정선거운동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12년 2월 17일 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은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종북 좌파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말도 그 확실한 말은 안 이게 돼요. 녹취록입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쳐박아라. 4대강 문제 뭐 이렇게 떠들어도 2012년 2월 17일인데 어떻게 국정원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전 부서장을 앞에 놓고 또 2012년 4월 20일 날은 종북 좌파들이 한 40명이 여기서 진출했다. 여기서 40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뭐 현재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이 40명 국회의원으로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때 당시에 네, 이게 사실관계는 첫째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명이 누굽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은 보고 오히려 소외를 얘기한 겁니다. 그 업무 지시는 아닙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일대로 있어요. 피고인 김용판 증거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원시킴으로써 수서경찰서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인합니까? 경찰 공무원법상의 정신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지방 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부를 확장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전에 말했듯이 저는 검찰 공소장 전체의 영향을 분명히 드리고 12월 16일 날 허위 수사 발표한 것이 대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의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흔적을 지운 여기 검찰에 제시한 동영상에 분석까지 댓글을 찾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도 부인합니까? 동영상은 제가 분명하고 직원들이 자유를 할 수 있도록 진술 녹화실에서 하도록 제가 기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 녹화실에서 24시간 펼쳐도 동영상 녹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발견했고 노다지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김용판 청장의 지시로 댓글 흔적을 지우고 허위 수사로 보도자료를 공부하는 범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을 전체 나를 보게 되면 이게 동영상 찍습니다. 이게 전체 나를 보게 되면 CCTV 제시를 하시게 됩니다. 분석관들이 노다지라고 댓글 흔적 사실상의 아이들이 살렸다고 하고 인간임을 살렸다고 하고 그 사실 자체를 동영상을 부정합니까? 그렇겠습니까? 저는 동영상에서 직원들이 자유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의 내용에 의해서 짜집기 하고 제가 마치 모르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전혀 생각합니다. 선생님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2만이죠.
점심이 어머니 지역은 전혀 달라요. 점심 누가 먹었습니까? 저는 점심을 지금요? 아니,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정보부장, 과장, 직원들하고 20%나 저희가 이렇게 왔고요. 이 분들께 제가 다 물어봤어요. 공식적으로. 선동하고 없지 않을 겁니다. 왜 청와대 근처에서 먹은 점심을 먹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밝히세요. 제가 의무수신비를 쓸 때 그것을 수임하는 비서가 이거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입니다. 점심 거짓말. 네, 오후에 다시 신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피고인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오늘 그 검사의 구체적인 공소 내용과 변호인의 변론, 증인과 피고인의 주장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이에 사건 번호 2012-1219호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피고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원장, 차장 직원들의 정당, 정치단체의 결선 가입에 대한 지원 또는 방해이니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 유포 행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 범위와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핵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원세훈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 지원을 국정원의 주요 업무로 착각하고 스스로 국정원을 대통령의 비밀 홍보기관화하였다. 이러한 이후 활동을 위해 피고는 국정원 조직을 개편하고 심리전담반을 확충하였다. 부서의 활동 내용 또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실현하며 국내 정치 개입 활동을 진행하였다. 박근혜 후보 비밀 선거운동 본부로 운용함으로써 정치관여죄를 범하였다. 또한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의 활동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성격이 명확함은 이미 다수의 증거들로 입증되었다. 선거라는 주요한 시기를 앞두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진행돼야 할 온라인 공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이 활동했음은 엄연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정치관여죄에 해당된다. 피고 김용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서장 이광석과 수사과장 권은희 등에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도 알지 못한 채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함께 아울러 언론 배포와 브리핑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까지 서울수서경찰서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이광석과 권은희 등 동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 또한 피고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이광석과 권은희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과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였다. 본법정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 다음같이 판결한다. 신성한 선거권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당하고 게다가 그 사건을 투명하게 수사해야 하는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결과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풀고 정의를 바로 세워 법치국과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 원세훈, 김용판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원세훈, 피고인 김용판이 자신의 변명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바이다.